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문나입니다. 어제 영상 댓글에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요. 이분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미래에서 왔냐? 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세력이냐? 하시는데 이것의 이유는 영상 후반부에 나오니까요. 꼭 참고하시고요. 일단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집중하셔야 합니다. 플레이투원, NFT 난리도 아니죠? 따끈따끈해질 녀석들로 가져왔으니까요. 펀더멘털 분석 브리핑 듣고 여러분들이 확신 가지는 만큼 긴 호흡으로 투자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확률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들, 비탈릭 부테린 아시죠? 천재 컴퓨터 공학자이자 이더리움의 창시자입니다. 비탈릭 부테린은 ICO 단 두 곳에서 고문으로 활동 중인데요. 바로 오미세고와 카이버 네트워크입니다. 그의 포트폴리오에 이더리움, 지캐시, 비트코인 캐시와 함께 카이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첫 번째 코인은 바로 비탈릭이 보유한 카이버 네트워크입니다. 플레이투원 게임이 가장 뜨거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존의 게임과 다른 가장 큰 점은 게임을 통해 얻은 리워드를 현실 세계 현금으로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이믹스의 미르4로 예를 들어 봅시다. 이 게임 속의 코인을 현금으로 가져오기 위한 통로로 활용되는 것이 덱스라는, 즉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탈중앙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같은 사람이 혹은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이는 거래소로, 쉽게 말하면 업비트가 마트라면 탈중앙화 거래소는 무인 편의점 같은 것인데요. 카이버 네트워크도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 프로젝트로 설계되고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카이버 네트워크는 디파이 영역에서 유니스왑, 팬케이크스왑, 스지스왑처럼 유명한 편은 아닌데요.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유니스왑 등 대표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 플랫폼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디파이 영역에서도 큰 점유율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이버 네트워크가 다른 디파이와 다르게 강점을 두고 계속해서 집중하게 나가고 있는 분야가 바로 게임과 연계한 탈중앙화 거래소의 기능입니다. 현재 엄청 핫하죠? 디센트럴랜드, 엑시 인피니트에서도 카이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토큰 결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번 비밀 코인으로 소개해드렸던 에이브, 그리고 최근 엄청난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크립토닷컴 체인과 제휴를 맺고 있는데요. 디파이 시장에서 제휴란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갖습니다. 서로 생태계와 공급망을 공유하기 때문에 보다 넓은 확장성과 선택권을 소비자들에게 준다는 뜻이 되는 건데요. 제가 롯데마트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롯데마트에서는 롯데에서 나온 과자만 파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오리온, 혜태, 농심에서 파는 과자도 같이 파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다 팔아야 되겠죠. 특정 과자만 판다면 누가 거기 갑니까? 그리고요, 반대로 롯데마트에 있는 과자는 롯데 제품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인지도도 쌓고 품질도 보장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카이버 네트워크의 에이브, 크립토닷컴 체인과 같은 파트너십은 카이버 네트워크의 가치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동반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카이버 네트워크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게임 런칭 패드 크리스탈 고입니다. 플레이투원과 메타버스의 인기는 현재 정말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게임들이 정말로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고 플레이가 가능해졌을 때도 지금과 같은 폭등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혹 기대감과 다르게 실망이 크다면요? 잠시 K-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K-팝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인기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모든 K-팝 아이돌이 큰 인기를 차지하나요? 아닙니다. 소수의 몇 그룹만 인기를 유지하고 정말 인기가 많았던 그룹도 계약기가 종료 후 소리 소문 없이 해체되고도 합니다. 1년 전체로 본다면 결국 한두 팀만 살아남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치 K-팝 가수들이 나오기만 하면 인기를 얻는 것만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소수의 인기팀이 인기를 얻고 장기간 흥행을 해야지 손익분기점을 넘고 성공한 그룹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 보셨나요? 한동안 음악방송 녹화 후 대기실 복도 사진이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방송국 관계자, 선배, 그리고 피드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대기하는 모습입니다. 아직도 많은 아이돌이 공중파 무대에 설 수 있는 숫자는 한정돼 있습니다. 또 한 번이라도 방송에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렇게 아이돌이 되기도 힘들고 되고 나서도 인기를 유지하기 힘든 데 반해 아이돌을 육성하는 소속사들을 떠올려 봅시다. 소녀시대가 몇 년 동안 인기를 끌다가 사그라들고 갑자기 활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SM이 망하나요? 다른 아이돌이 열심히 연습해서 또다시 데뷔를 합니다. 가수가 공연하는 무대인 음악 중심, 음원을 만드는 유통사, 제작사, 방송사들은 K-팝의 인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한 팀이 없어지더라도 새로운 팀을 대체하면서 더욱더 성장해 나갑니다. 자, 이제 투자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K-팝이 유행하고 1년에 아이돌 수십 팀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중 유망할 것 같은 한두 팀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어떤 가수가 나오던지 간에 이익을 얻는 소니뮤직 같은 유통사, 제작사에 투자하는 게 좋은 선택일까요? 투자의 수익률만 따지자면 내가 선택한 한 팀이 방탄소년단처럼 초대박 인기를 끌며 롱런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예상하는 건 정말 희박한 확률이고요. 장기적 관점으로 본다면
소니 뮤직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게임들은 어떨까요? 과연 이 게임이 리그 오브 레전드처럼 10년 이상 계속 인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 게임들이 실제로 지금 엄청난 재미가 있나요? 아무리 처음에 애써서 손님을 잘 모았다고 하더라도 막상 플레이해보면 별로일 수 있고요. 또 업데이트를 잘못해서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질려서 사람들이 더 이상 안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만한 아이돌 한두 팀에 돈을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성공하는 게임이 나오던 망하는 게임이 나오던 간에 지속적으로 이득을 볼 곳, 이런 시장에서 런칭할 만한 게임을 찾고 초기에 잘 런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이밍 런칭 패드, 즉 아이즈와 같은 연관된 프로젝트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이버 네트워크의 크리스탈고는 최근 몇 번의 성공적인 아이즈오를 끝마쳤으며 앞으로도 그 미래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카이버 네트워크는 최근 해시드, 코인98과 함께 동남아 시장을 타깃으로 한 게임들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해시드는 이더리움, 테라, 펀디엑스, 오미세고 등 유망 코인에 투자한 유명 투자 기업으로 이 기업의 포트폴리오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프로젝트 유망성이 어느 정도 보장받는다고 합니다. 코인98은 디파이 서비스와 암호화폐 투자, 그리고 암호화폐 분석 리포트 등을 발행하며 최근 카이버 네트워크와의 지속적인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굳이 이렇게 막강한 투자사들이 동남아, 특히 베트남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스타티스타에서 실시한 크립토 친환경 조사에서 베트남은 나이지리아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베트남 사람들은 암호화폐에 익숙하고 잘 사용합니다. 또한 필리핀의 국민 게임이자 플레이토연의 대장인 엑시 인피니티는 사실 베트남에서 개발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특히 동남아 시장에서 먹힐 만한 게임을 베트남에서 만들고 또 투자하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집중해보세요. 핵심 브리핑 나갑니다. 최근 크리스탈고에서는 엘피스, 라이파이 등을 성공적으로 런칭하며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수록 이 게임의 런칭에 참여하고 초기에 발행되는 코인을 저렴하게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며 게임이 런칭되고 나면 그 가치가 수십 배 증가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 또한 지속적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쉽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당연히 그렇겠죠. 많이 홀딩하고 있으면 인센티브를 더 준다는데 여러분들도 홀딩하고 싶잖아요. 그럼 시장의 물량은 없어지고요. 수요만 급증할 텐데 자연스럽게 코인 가격이 폭등하겠죠.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코인을 소개하기 앞서 이 차트를 보고 갈게요. 체크된 저 노란색 박스에서 상승한다 들어가야지 하고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가격을 보고 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차트입니다. 락업이 되어 있던 코인 물량이 풀리면서 시장에 더 많은 유통량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최근에 욕을 잔뜩 먹고 있는 코인인데요. 바로 애증의 플로우 코인입니다. 앞으로 나올 블록체인 기반의 차세대 게임, 앱, NFT에 특화된 플랫폼 코인인데요. 플로우 코인의 독특한 점은 샤딩 기술 없이 구조적으로 다목적 아키텍처를 통해 속도와 처리량을 대폭 개선한 플랫폼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요. 이거 쓰면 정말 빠른 속도의 게임과 NFT 시장 만들 수 있어 라고 어필하는 프로젝트인 거죠. 어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NBA 하이라이트 순간을 NFT로 만들어 거래하는 NBA 탑샷 마켓플레이스도 올해 초 매우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현재 플로우 코인 기반의 NFT 마켓플레이스가 빠르게 확장 중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아직까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들도 너무 많아요. 그중 한 곳은 어네이플레이 마켓플레이스입니다. 플로우 기반의 마켓플레이스로 올림픽 NFT 핀을 사고 팔 수 있는 곳인데요. 여러분, 이번에 동계올림픽 있는 거 아시죠? 물론 서구권 국가들이 정치적 보이콧 이슈가 있지만 불확실성이 없어진다면 올림픽 마켓플레이스도 매우 큰 관심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생태계가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플로우 뒤에는 데퍼랩스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데퍼랩스의 프로젝트 중 하나가 플로우 블록체인이라고 봐야죠. 데퍼랩스 CEO 로암과 CTO 창업자 디테이어는 2017년도에 매우 핫하고 올해 초까지 핫했던 크립토키티즈 게임들의 창업자입니다. 이 두 분이 실제로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을 만든 후 더 나은 개발 및 사용자 환경을 위해 만든 플랫폼이기 때문에 더욱 탄탄한 구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대단한 팀과 구글이 협업을 맺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글이 데퍼랩스와 협업하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나요? 지금의 블록체인 산업은 마치 아이폰 초기 시장과 매우 흡사하다고 합니다. 아이폰의 터치스크린이 처음에는 외면받았지만 소비자들이 그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매우 급상승했죠. 동일하게 블록체인 기술도 사용자들이 그 가치를 점점점 이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폰 같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자자자, 근데 그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플로우 투자자들입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코인베이스, DCG, 삼성, 안데르센 호로위치 등 유명 투자자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투자를 받는 와중에
코인베이스에 아직 상장되지 않은 상태인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코베 상장 밈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들에게까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데퍼랩스와 플로어입니다. 초록색 박스의 돈 매트릭은 EA 스포츠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게임 산업의 발전을 기여했던 인물입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엑스박스 네트워크를 책임지고 발전시켰습니다. 파란색 박스의 안드레는 미국 프로 농구 선수인데요. 그리고 그는 2019년도 NBA 선수 연합의 부회장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농구 선수들이 지지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안드레 오른쪽으로 농구 선수 4명이 더 보이기도 하네요. 여러분, 플로우의 가능성이 보이시나요? 비록 지금은 충분한 시세 분출을 주지 못해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펀더멘탈 분석을 해드렸는데 욕만 하실 건가요? 아니면 물량을 모아가는 긴 호흡 투자자가 되실 건가요?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코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1등하고 있는데 뺏긴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에이, 그냥 뭐 1등에서 밀렸네 하고 말 건가요? 아니면 1등을 맛봤으니까 다시 1등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실 건가요? 그게 만약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라면 어떨까요? 기업이라면 더욱 뺏긴 1등을 되찾기 위해 물불 안 가리겠죠? 바로 그 기업은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올해 6월 29일 오딘을 오픈했습니다. 모바일의 MMORPG 게임이지만 PC 버전으로 구동이 가능하고 수준 높은 그래픽과 높은 게임성의 사람들은 환호했죠. 오딘은 라이언하트 스튜디오에서 제작하고 카카오게임즈에서 배급을 맡았습니다. 단숨에 리니지 M을 꺾고 1등에 올랐고 100일이 넘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1등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강자는 없다고 리니지 W가 출시되며 1등의 자리를 뺏기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가만히 있을 카카오게임즈가 아니겠죠. 카카오는 미르4 글로벌 성공으로 대박을 친 위믹스를 보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글로벌 플레이투원 시장을 공략하자는 거였죠. 카카오게임즈는 11월 1일에 오딘을 제작한 라이온히트 스튜디오를 카카오게임즈 유럽 법인을 활용하여 인수했습니다. 근데 왜 카카오게임즈는 국내 법인이 아닌 유럽 법인으로 인수를 하였을까요? 플레이투어는 재화 자체를 코인으로 지급한다는 건데 현재는 적용되는 법률이 없어서 국내에선 블록체인을 활용한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 자체를 거부하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법인을 통해 인수했다는 건 우회적으로 플레이투어 시장에 대한 참여를 암시한 것입니다. 또한 카카오게임즈는 11월 3일 플레이투어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였죠. 뭔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유럽 법인을 통해 오딘을 해외에서 플레이투원을 연동시켜 런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보라코인의 발행사 웨이투빗과 프렌즈 게임즈를 합병하며 블록체인 기반의 NFT 사업 진출을 공식화한 바가 있습니다. 즉 웨이투빗과 프렌즈 게임즈가 힘을 합쳐 블록체인 기반 게임을 개발하기 수월해진 거죠. 다음은 카카오 게임즈와 게임 관련 계열사 구성입니다. 밑에 보이시는 나부 스튜디오는 프렌즈 게임즈가 11월 15일에 인수했습니다. 나부 스튜디오는 블록체인 스포츠 게임 개발사로서 컴투스와 펄어비스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정도로 플레이투원과 블록체인 노하우에 일가견이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프렌즈 게임즈와 웨이투빗의 합병으로 중요시 봐야 할 점은 보라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자, 그럼 보라를 어떻게 활용할지 볼까요? 보라코인은 개발자가 블록체인 기술 응용 콘텐츠를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토큰 연결 및 스마트 객과 같은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지원합니다. 신개발자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라 플랫폼을 통해 개발하고 런칭하기 쉬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제작된 콘텐츠는 보라 에코시스템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됩니다. 이런 보라가 클레이튼과 협업을 통해 기존의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클레이튼 메인넷으로 이전하였습니다. 클레이튼은 카카오 계열사인 그라운드엑스에서 개발한 코인인데요.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보라의 개발사인 웨이투빗을 인수하고 보라의 메인넷을 클레이튼으로 옮겼다는 건 카카오에서 만든 게임과 같은 엔터테인먼트를 보라 메인넷에 구동시킬 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앞서 말한 오딘의 플레이투원 서비스를 보라 플랫폼 위에서 구동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카카오 게임즈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보라라는 플랫폼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컨텐츠가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말했던 오딘의 플레이투원화를 생각해보면 보라 플랫폼에서 런칭될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성공한 오딘의 게임성으로 봤을 땐 펫, 아이템 등 NFT화 하면서 플레이투원까지 내세운다면 엄청난 파급력이 몰려오겠죠. 프렌즈 게임즈 NFT 할 수 있는 캐릭터들, 나부 스튜디오의 스포츠 승부 예측 서비스 등 보라 플랫폼 위에서 구동될 수 있는 컨텐츠들은 어마무시할 겁니다. 이런 그림으로 따져봤을 때 보라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컨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팀과 같은 게임 플랫폼, 미르포와 같은 플레이투원,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NFT화 등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그것들이 성공적으로 보라 연결된다면 보라의 규모는 위믹스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한 플랫폼의 시총이 1.4조 원입니다. 여러분들은 보라의 값어치가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최근에 큰 시세 분출이 나와서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펀더멘탈이라면 물량을 늘려가는 측면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업비트 창을 보면서 뭔가 귀에 익숙한 이름들이 상위권에 보이지 않으셨나요? 베이직 어텐션, 스토리지, 시야, 파일코인 뭔가 데자뷰같이 느껴지셨을 것 같은데요? 하하 이 친구 보소 신기하긴 하네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번에도 저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제가 운이 좋은 경우가 95%쯤 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제가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디송으로 풀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려서 돈패밀리 분들 잘 아시죠? 대세를 따르는 좋은 코인들은 결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 뒤가 될 수도 있는데 어차피 길게 보고 가져가는 거 당장 오르지 않는다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갑자기 오르는 것보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오르는 게 더 좋습니다. 펀더멘탈이 확실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매수했는데 너무 지루하게 움직여서 스트레스를 주는 코인이 있으신가요? 애초에 내린 여러분들이 판단이 틀린 게 아니라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줄도 아셔야 됩니다. 한참을 기다려놓고는 급등하기 직전에 파는 불상사가 벌어져 버리면 멘탈이 무너지고 그때부터 매매가 꼬일 위험이 크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만드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반응이 좀 좋았으면 좋겠네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퀄리티 펀더멘탈 분석 영상은 멤버십으로 돌리자고 꼬시는데 그럴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은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웹 3.0을 정의하는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탈중앙화입니다. 탈중앙화는 웹 3.0의 핵심입니다. 특히 데이터를 분산시켜서 저장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탈중앙화된 데이터의 반대말은 중앙화된 데이터죠.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이 기존의 중앙화된 스토리지를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면 이제는 파일코인과 같은 탈중앙 스토리지가 웹 3.0 시대의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블록체인과 웹 3.0을 관통하는 것이 결국 탈중앙화라는 것이 체감이 되시나요? 블록체인이 금융의 탈중앙화라면 웹 3.0은 데이터의 탈중앙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플레이 투 원 성장 배경이 바로 이 웹 3.0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게임은 일종의 데이터입니다. 우선 메타버스와 게임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저장되고 처리되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웹 3.0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및 플레이 투 원 게임과 함께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웹 3.0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플레이 투 원은 웹 3.0과 긴밀한 관계를 가집니다.